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21명으로 여수 박람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한번 짚어보죠. 여수네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병종입니다. 예, 이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제대로 좀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이제 청와대 앞 국회 앞에서 1인 시도 했었잖아요. 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지난달 13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문턱을 먼저 넘어섰고요. 여수 박람회법 개정안이. 그리고 다시 지난주 금요일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이제 통과함에 따라서 여수 세계의 박람회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가고 있고, 예. 그걸 반영하는 환영 현수막도 곳곳에 등장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업돼 있습니다. 예. 압도적인 본회의에서 찬성 194명이었으니까요. 그랬어요. 기분이 업될만 하죠. 예, 흔히 우리가 박람회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게 예전에 발의가 됐었는데 일부가 개정돼서 다시 발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를 통과했으니까요. 박람회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이제 공포된 날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과정이 남게 되죠. 예. 해당 법의 명칭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후 활용도 하자 그 내용이 들어있고 기념도 하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개정안에 핵심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사업 시행자 추가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박람회 재단 역할이 강화된 것. 예.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개정안 핵심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죠. 일단 사업 시행자가 추가됐어요. 이제 개정안 이전에 이제 기존 박람회 법을 보면은 박람회 사후 활용 그 시설 사후 활용 사업의 그 시행자 규정이 있는데요. 예. 이 사업 시행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민간 투자자 이렇게 이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빠져 있고 국가 기관도 빠져 있어서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었죠. 예, 그동안 뭐 민간 투자자도 나타나지가 않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개정안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 박람회 특구 내에서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능하도록 규정이 됐단 말입니다. 예,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일단 두 번째, 재단 역할이 또 강화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취소 이런 권한을 재단으로 이제 일원화한 점이 이제 특이점인데요. 예. 현행법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자 시행자 지정은 박람회 재단이 하는데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항만 법의 준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예. 그걸 이제 박람회 재단에서 다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단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전 엑스포에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네. 대전 엑스포는 1993년 개최 당시 어마어마한 전국적인 관심 속에 대성황을 이뤘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대전 엑스포가 폐하자마자 이제 몇 년 있다가 IMF 위기도 겪고 뭐 제도적인 미비 이런 것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거의 폭망 수준 그래서 박람회장 자체가 폐허 수준에 이르렀고요. 네. 사후 활용에 골머리를 한 20년 이상 앓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는 바로 관리를 맡아야 하는 대전 엑스포 기념 재단 그 책임에 대한 얘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운영과는 상관없는 인사들이 채용되면서 이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봉급을 준다는 국회 질타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주무부처가 통상산업부였어요. 그래서 통상산업부 퇴직 관료들의 일자리 해결해주는 그런 것에 혈안만 돼 있지 제대로 관리를 한 게 뭐 있냐 예. 이런 질타를 자주 받아왔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대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랬었어요. 예. 결국 여수도 여기서 이제 왜 그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냐면 박람회 재단이 해수부가 주무부처였거든요. 뭐 이전 이사장이 해수부 관료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과 무관한 그런 인사가 맞섰는데 최근부터는 이제 현 이사장은 지역 출신이고 그렇죠. 이제 뭐 어느 부서에 뭐 취직 자리를 해주는 그런 것에서는 이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퇴직 관료 뒷자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 사람이 맡았으니까 핑계거리가 없어졌어요. 예. 재단 역할도 이제 막중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한이 좀 생겼으니까요. 네. 자, 이제 재단 역할을 기대해 보고요. 다시 사업 시행자 얘기로 돌아가서 일단 직접 영향이 있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그리고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이건 일단 좀 속도가 붙겠군요. 그렇습니다.
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이제 시민들이 반기는 직접적인 게 바로 이 두 기관이 예. 들어서는 게 가능해진 것 때문이거든요. 먼저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여수시가 건립을 추진 중이었는데 그게 예. 가능해졌고 또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시행청이 이제 기상청이니까 국가기관 아닙니까? 역시 가능해진 것이죠. 자, 이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어떤 시설입니까? 이제 여수시가 건립 주체가 됩니다. 물론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여수시가 시행을 하는데 네.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 대비 안전 교육을 실시할 그런 시설이 됩니다. 예. 세월호 때문에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해상 자연재해 재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재난 체험 시설도 설치하고 교육 시설, 뭐 수영장이나 다목적 강당, 생활권 이런 갖추게 돼 있어요. 규모로 봐서는 지상 4층에 연면적 6,238제곱미터 규모고요. 총 사업비는 1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네. 이 중 국비가 98억 원인데 국비 같은 경우 지난해에 19억 6천, 올해 31억 8,500만 원이 각각 확보가 됐어요. 이미 확보가 됐군요. 네, 확보가 됐는데도 이제 여수시가 시행하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그런 법적 제한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 제한이 이제 이게 개정안으로 풀린 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언제 건립이 되죠? 여수시는 박람회법이 시행되면 박람회 재단과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예.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치면 내년 5월 공사에 착공에 들어간다 이런 방침을 세웠고요. 계획대로 공정이 맞춰지면 2020년에 안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기상청이 건립할 예정인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이것도 역시 일단 가능해졌는데 어느 기관입니까? 이제 기상청이 이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그때 그랬었죠. 못했었죠. 예. 기상청은 이제 국내 기상과학관이 기존에 있어요. 대구, 정읍, 밀양, 충주 이 네 군데 모두 있거든요. 이곳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다 내륙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육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수 박람회장에 들어설 기상과학관은 그 명칭 앞에 해양이 특별히 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최초로 해양기상과학관 이것이 될 전망입니다. 예. 거기선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제 요즘 기상과 관련해서 이변이 굉장히 많이 나눠가고 있잖아요. 이변이 그렇죠. 많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해일, 자연재해 해상 관측을 하게 되고요. 해상 기상 관련해서 체험이나 교육 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들어서는 내부 시설로는 4D 영상 상영관이라든가 물, 불, 공기, 흙 기상과 관련된 이런 전시실, 기상 관측 체험관, 기상과학 동산 이런 것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고요. 총 사업비가 22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니까 국비고요. 예. 본격적인 건립 공사는 내년 봄 실시 설계 용역 후에 받아서 이제 공사를 시작할 거고요. 청소년 해양교육원 준공 시기보다는 약간 2년 늦은 2022년에 완공될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박람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는 이제 여수 시민들,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의 여러 가지 끈질긴 노력,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용주 의원 등 국회 12명이 지난해 12월에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박람회법 개정안은 기재부는 항상 보수적인 반대 의견을 취해요. 돈이 많이 들어갈 그렇죠. 테니까요. 예. 기재부가 항상 틀어쥐고 있는 입장에서 반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수시에도 나섰고 주승용 국회의원, 이용주, 최도자 지역 국회의원도 나섰고 여당인 민주당도 다양한 역할을 했어요. 이제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라든가 해양수산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거든요. 예.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손 놓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시 발표로 보면은 권오봉 여수시장도 중앙부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리고 그랬습니다. 네. 엑스포장 사후 활용에 관심 많은 여수 시민들의 모인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예. 여수선언실천위원회. 그렇죠. 이분들도 9월부터 청와대, 국회, 기재부, 해수부 등을 방문해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고 말씀드린 대로 1인 시위도 펼치고 그랬었죠. 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시가 나서서 대규모 컨벤션 시설 유치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공공시설을 계획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열린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공공기관이 설립되면서 이제 영향이 있게 되겠죠. 재단과 협의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특히 여수시에서 내세운 게 뭐가 있냐면 박람회장은 세계적인 마이스 행사 장소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왔거든요. 예. 그동안 사후활용 사업이 더딘 상황에서도 마이스 행사 유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다고 이제 시는 내다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게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여수시는 꾸준히 내고 있어요. 네. 실제 올해 10월까지 박람회장에서 열린 마이스 행사가 988건, 방문객이 28만 3,400명 이렇게 집계를 하고 이제 마이스 행사가 유발하는 경제 효과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수시는 박람회장 내에 국제 컨벤션 시설을 유치를 주장하고 강조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 시설을 건립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전남도 여수시가 컨벤션 마이스 산업 이쪽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이제 타당성 영역을 12월 말까지 발주해서 내년 4월에 영역을 일단 마무리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방금 말했던 국가기관이 됐든 자치단체에서 나선 기관이 됐든 이런 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민간 자본도 투자도 이제 따라올 것이다. 뭐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시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규모 컨벤션 시설 건립도 가능성이 있고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기자망원경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그 내용 또 앞으로의 전망들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수내통 뉴스의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